여러분 안녕하세요. 화가아재입니다. 오늘은 로라 카마이클이라는 영국 배우를 그려볼까 해서 준비했어요. 분위기를 좀 우아하게 하고 배경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그리는 거, 이거는 저기 아크릴 칼라입니다. 아크릴 칼라로 시작해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아크릴 칼라로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배경 때문에, 이제, 그런데, 배경을 좀 재밌게 좀 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아크릴 칼라는 좀 빨리 마르죠? 제가 배경에 마테리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아크릴 칼라 같이 좀 빨리 마르는 그 물감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아크릴 칼라로다가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배경도 아크릴 칼라로 좀 빨리 처리하면서 효과적인 방법 마테리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물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선 이제 아크릴 칼라로다가 기본적인 거를 좀 그려놓고 그 위에 이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거 아주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배경을 좀 칠하는데 이 기법 자체가 임파스토 기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화로다가 칠하게 되면 좀 마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저기 아크릴 칼라에다가 겔메디움이 있습니다. 겔메디움을 섞어가지고 붓으로 칠해주는데 지금 제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칠하는 이거는 저 투명한 겔메디움에다가 아크릴 칼라를 섞었어요. 그리고 칠을 이 좀 부드러운 붓으로 여기다가 이제 마테리얼을 충분히 좀 올려주면서 이제 그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이 표현하는 게 네거티브로 하는 게 있고 포지티브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좀 포지티브 스타일로다가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두껍게 칠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어떤 기법을 통해서 좀 우아하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쪽하고 마저 좀 칠해놓고 또 얘기를 이어갈게요. 배경을 칠했어요. 이제 벌써 말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유화로다가 이제부터 이제 칠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돌출돼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물감을 좀 두껍게 올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형태도 좀 더 잡고, 그래서 제가 좀 기본적인 거를 덩어리를 좀 만들어 놓고 또 말씀을 이어갈게요. 대략 배경이 금방 말랐어요. 이거는 이제 아크릴 컬러는 많이 많으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배경의 분위기는 어떻게 잡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써요. 오일 스틱. 이 이제 유화 물감을 갖다가 이렇게 스틱으로 다 만들어서 이거를 씁니다.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이제 이 표면이 어두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크릴 컬러 배경을 이렇게 새까맣게 해놨을 경우에는 하얀색을 가지고 이제 칠하고 또 이제 그 위에 이제 물감을 더 올려가면서 이제 배경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배경이 밝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경의 밝기가 밝을 경우에는 어두운 색으로 배경을 칠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무슨 초상화를 그린다든가 뭐 그럴 때 이제 주로 배경의 마테리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리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제가 여기를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놓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갈게요.
대략 이제 분위기가 좀 나왔죠. 이걸 이제 말려야 됩니다. 말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오일을 많이 섞어서 색깔을 칠하면 이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마테리얼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감을 좀 두껍게 하고 그러면은 그 두꺼운 물감이 이제 그 돌출돼 나와 있는 부분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요철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요철을 그 지금 이렇게 제가 붓으로 안 하고 이런 스틱으로 다 하는 이유는 붓으로 하면은 이 홈 사이사이에 물감이 다 들어가서 평면이 돼 버려요. 그런데 마테르를 살리기 위해서는 홈에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나와 있는 거기만 건드릴 수 있는 물감 그거는 이제 최적의 방법의 오일 스틱을 쓰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그 초상화 배경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배경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초상화를 봤다. 그러면 이거 화가 제가 그린 건가 보다. 그저렇게 느낄 정도로 아마 이제 이런 류의 배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진 이거 화가 제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뭐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이거와 반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만 물감이 들어가게 하고 표면 나와 있는 부분은 밝게 하는 뭐 그런 방식,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배경이 좀 밝기 때문에 밝게 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둠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저기 오일 스틱이 검정색도 있지만은 이제 다양하게 색깔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하여간 뭐 쓰는 색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그냥 평면적인 그림도 너무 심심해, 그죠? 너무 심심하고 이 배경이 내가 애써 그린다고 하더라도 좀 어색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는 뭐 좀 그렇죠? 어, 그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붓을 갖다가 인위적으로다가 이렇게 응? 뭐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붓이라든가 뭐 둥근 붓이든 어쨌든 이런 걸 다 칠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칠하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그저 부드러운 붓 내가 이제 그 배경에 쓸 때 하는 그 붓, 꼭 이거를 갖다가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좀 긴 붓으로다가 하면은 내가 이걸 칠할 때 어, 이게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못해요 화가도.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그 붓이 배경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짧은 붓하고 이런 붓 하고의 어떤 그 칠했을 때 차이 같은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이렇게 검정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흰색도 이제 좋겠죠. 배경이 얻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칠하면은 이것 또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그 마테리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배경을 얻기 위해서는 붓으로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배경의 마테리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말라야 됩니다. 이제 말르는 동안에 이제 저는 얼굴을 이제 유화로다가 두껍게 또 발라가면서 이 사람이 실제 코앞에 탁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어떻게 보면 거칠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더 이제 그려가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화면을 이렇게 좀 가깝게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돌출되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상당히 돌출되어 나와 있는 느낌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임파스토 기법이라는 거는 그 입체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마테리얼을 올리는 이유는 그 입체감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돌출돼 나와 보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제 기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두껍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껍다라는 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두껍냐,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올리고 또 그게 좀 부족한 듯 하면 또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이 이거 입체감이 나올 수 있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조금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어갈게요.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화면을 잡았습니다. 그 지금 이 배경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그냥 회색조의 그냥 평면적인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대로 그리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배경은 배경이에요. 배경이 뭐 이 그림에 물론 어떤 암시를 준다든가 뭐 좀 그렇게 활용을 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초상화에서는 어, 인물이 주인공이죠. 사실은 뭐 좀 배경을 좀 추상적인 어떤 공간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나중 얘기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카데믹한 거, 그쵸? 그 아카데믹한 거를 그래도 좀 기본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배경을 처리할 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바이올렛 계열의 색깔을 한번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이거를 칠할 때 이제 그 페인팅 미디엄하고 뭐 테레핀유도 이제 뭐 섞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 바이올렛 컬러에 조금 그 저기 약간의 흰색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화면이 그 좀 명도가 좀 밝아지긴 해요. 그런데 어 배경을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배경은 어디까지나 배경이에요. 그죠? 배경은 배경이야. 배경이 배경 역할을 안 하면 그거 좀 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컬러를 덧칠하면 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어, 이런 컬러를 칠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컬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제가 오페라 계열로다가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거 10개 하는 거죠. 10개 하고 밑에 그 깔아놓은 이 마테리얼을 최대한 이제 살려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랑 이런 색깔이 좀 차이가 좀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이 인물을 중심에 놓고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또 반대로 이쪽으로 점점 밝아지게 해서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흰색을 따로 섞지 않고 얇게 그 수채화처럼 오일을 많이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밑에 그 있는 마테리얼가 좀 투명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글레이징인데 이렇게 글레이징을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명도가 너무 지나치게 그좀 어둡다라든가 그런 걸 조절할 때는 뭘 섞냐면 흰색을 섞어야 돼요. 화이트를 섞어서 쓰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칠할 때는 흰색을 섞어서 명도가 좀 밝아지게, 그러니까 명도의 대비를 조금 살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흰색을 섞어야지 됩니다. 흰색을 섞으면은 여기에 있던 이 속에 있던 이 마테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종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주인공인데 향단이가 더 우아하게 나오고 고상하게 나오고 그러면 뭐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배경은 어디까지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흰색을 섞어서 좀 뒤로 보내주고,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은 또 이 어둠 속에서의 대비가 이런 게 또 너무 또 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블랙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컬러의 어두운 색을 갖다가 더 씌우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색깔을 칠하고 말씀 이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톤에서 일로 오면서 밝아지고 또는 일로 가면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걸 칠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저기 여성들 손톱 매니큐어 칠하듯이 완전히 다 두껍게 해서 색을 덮는 게 아니고 이게 좀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많이 덮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워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컨트롤을 다시 좀 더 해서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게 거기에 이제 적절한 이제 칼라의 그 스틱을 끄집어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 저기 이 스틱은 지금 어디에 묶이냐면 마테리얼에 돌출돼 나와 있는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반대도 있죠. 반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제 물감이 스미고 그 돌출돼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그 색깔이 밝아지는 그런 이제 반대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기회를 또 마련해서 해볼게요. 자, 조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달한 색깔을 쓰는 편은 아닌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좀 일부러 색깔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 조금 변화를 좀 주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배경은 배경이다. 배경이 그 주종 관계의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이게 좀 생각해 가면서 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가 빛을 많이 받고 어디가 좀 가려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이제 해 가면서 이제 화면을 만들어 가야겠죠. 자, 이렇게 돌출돼 나와 있는 부분에 물감이 묻게. 이거는 이제 칠한다는 느낌보다는 묻힌다. 색깔을 묻힌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도 조금 그 손이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불편하면 장갑 있어요. 손에 묻지 않게 장갑 끼고 하셔도 좋고, 방법은 뭐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제가 하나의 그 어떤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꼭 이대로 해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저보다 훨씬 더 저를 능가하는 아주 그 멋진 아이디어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한번 개발해 보셔서, 좋은 작품,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의 어떤 화가 아재란 사람이 경향,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러니까 테크닉,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셔라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덩어리로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번지기로 이 공간을 좀 다채롭게 만들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 화면이 또 너무 꽉 차면 또는 어떤 부분에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또 글레이징을 통해서 또 이 전체적인 이걸 말리고 난 다음에 색깔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한 칼에 끝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거 저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경을 좀 제가 조금만 더 다듬어 볼게요. 이 그림을 마칠까 합니다. 배경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배경은 이제 우리가 인물을 그릴 때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심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테리얼을 잘 알면 추상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했는데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배경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긴 시간 그림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봐줘서 고마워요.